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이준석은 전두환. 자, 이낙연, 이준석 정면 충돌. 갈 때까지 갔죠. 어떻습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봐서는 타이밍은 벌써 여기서 이제 분당할 타이밍은 아니죠. 왜냐하면 총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당을 깨고 할 그런 어떤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기이합니다. 이러다가 지금 쪼개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이거 이제 기싸움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이 당 자체가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조국이가 신당을 띄우는데요. 조국 신당 지지율이 꽃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꽃 자체가 이 김어준이 이제 개입한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거기서는 벌써 조국이가 이 개혁신당을 이겼더라고요. 조국이 10%, 개혁신당 5%로 나오던데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야권에서는 이재명에게 도전할 수 있는 인물은 조국 하나입니다. 그런데 조국도 이게 사실은 감옥 갈 운명 아닙니까? 이재명도 감옥 갈 운명. 그러니까 이 민주당인의 이 사정이라는 것이 이 죽은 패를 붙들고 있는 상황이다. 죽은 패를 붙들고 있는. 그래서 다음 대선도 굉장히 전망이 전 좋다고 봅니다. 결국은 조국이든 뭐 이재명이든 출마 못할 가능성이 크죠. 두 사람 다 감옥에 있을 가능성도 크고 이재명은 어째 뭐 계속해서 재판 지연을 해서 이재명은 아직 1심 선고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조국은 지금 뭐 2심까지 나왔기 때문에 감옥 갈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봅니다만 이재명은 아직 1심도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시간 끌기를 질질 이렇게 엿가락 늘리면은 꽤 길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이제 따르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대표하지 않는다면은 꽤 길게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뭐 선택을 하겠죠. 정치적 선택을. 그런데 지금 이 제3지대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 말이죠. 결국에는 조국이가 유리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조국이가 벌써 여론조사 하나에서 벌써 만만치 않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그래도 조국이가 통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낙연, 이준석 둘 다 그냥 완전 하나는 영산강 오리알, 하나는 뭐 뭡니까 한강 오리알이라 그럴까요? 이런 신세가 되겠죠. 일단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넥타이 색깔도 서로 뭐 따로따로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놨네요. 자, 이준석이는 빨간색을 그래도 비슷하게 오렌지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호하는 걸 봐서는요. 자기는 어쨌거나 보수 쪽으로 어쨌거나 지향점을 갖고 있고 이재명은 오렌지에다가 이거 파란색까지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을 믹스해 놨잖아요. 그래서 중도 통합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 색깔이 파란색이고 오렌지는 사실 중립적 그런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 개혁신당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늘입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이가 공동정책위의장 김만흠, 김용남과 협의해 40 총선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을 한다는 내용의 의결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다수결로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지도부 간 고성이 오간 가운데 특히 새로운 미래에서 합류한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퇴장을 했습니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공동대표가 선거정책 지휘 정권을 가져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도 처음에 그때 서로 합당한다 했을 때요. 이 선거 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선대위원장 중에서도 둘 다 선대위원장이지만 총괄선대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알려졌고 그때 뉴스도 그렇게 나갔었죠. 공동 당대표이긴 하지만 선거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이낙연이가 이제 결정권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당의 주류는 이낙연 쪽이 아니고 개혁신당 원래 개혁신당인 이낙연 쪽이 더 뭐 이게 주류다 주력이다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그 누굽니까 류호정하고 이복주 같은 그런 여성 두 사람 이 페미로 볼 수도 있고 그동안 이준석을 지지하던 그 2030 MZ들이 거부하는 인물들이죠. 그 사람들. 그 과정에서 이준석을 지지하던
그 이제 2030 중에 상당수가 탈당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준석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면서 지금 이준석으로서는 지금 큰일 난 상황이죠. 그거 믿고 지금까지 까불었는데 이제 그 만일에 자신을 떠받치는 그 2030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냥말로 이제 사상 누각이 되겠죠. 공중에 붕 뜨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런 상황에 이준석을 밀어줄 언론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조정동도 요즘은 이준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없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기사를 쭉 보면은 이준석을 이제 서서히 버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있을 때 그리고 국민의힘을 뛰쳐나갔을 때 한동안은 이준석을 좀 밀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준석이 가망 없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이제 버리는 수순으로 들어갔다. 이준석으로서는요 자신이 믿는 두 가지가 그 언론의 뒷배. 언론에서 이상하게 이준석만큼은 많이 밀어줬잖아요. 또 하나는 2030 MZ들인데 남성 MZ들. 그들이 지금 모두 이준석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그로서는 이준석으로서는 그야말로 사면 초과 상황. 완전 궁지 몰렸다. 궁지 몰린 쥐새끼 모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은 이낙연의 편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공천 파동이 지금 터졌잖아요. 김영주 부의장, 사선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수진, 황운하 이런 등등이 공천을 지금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탈당 선언을 하고 뛰쳐나갈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들이 이제 다시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무소속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당을 잡을 텐데 이낙연 쪽으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거나 이낙연 쪽은 세가 지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단속을 딱 해놔가지고 뛰쳐나갈 사람이 없어요. 뛰쳐나간다 하더라도 이 이준석에게 갈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전에는 10명 정도 약속이 돼 있었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한동훈 현상이 터지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는 그런 현상이 터지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요. 내부적인 갈등이라든가 내부 총질 자체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나쁜 뉴스가 안 나온다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나쁜 뉴스는 전부 민주당에서 나오거나 개혁신당에서 나오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더 이상 당 내분 혹은 내홍 이런 관련 뉴스가 없습니다. 전부 다 지금 일사불란하게 정리가 잘 되고 있어요. 부울경 사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거기 문제가 싹 정리 다 됐습니다. 다선 의원들 지금 다른 지역으로 공천하면서 다 해결 다 되었고 김무성 스스로 알아서 그냥 이렇게 불출마 선언했고요. 장제원 의원도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가 하나 걸리긴 하는데 어쨌거나 거기는 자기 지역구에서 경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될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이 남아 있는데 대구 경북에서 몇몇 탈락자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여기 개혁신당으로 갈 대구 경북 의원들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주호영 같은 경우도 공천을 이번에 못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지금 요구를 받는 것 같은데 험지로 가라는 거죠. 대구 경북에는 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거죠. 수도권으로. 주호영이는 이것을 아마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걸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그런 걸 하자면 2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그것은 거기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건 달리 말하면 주호영에게 공천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주호영이는 이미 한번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적이 있죠. 이번에도 과거를 믿고 무소속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나와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전체적으로 5명에서 한 10명 정도의 물갈이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뛰쳐나가서 당에 대항하거나 반발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줄 자리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요. 미래를 이렇게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선택지도 있는 거죠. 야당은 진짜 이 공천 탈락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목숨 걸고 전쟁이 터지겠죠. 그래서 지금 야당은 나쁜 뉴스만 계속 터지고 여당은 오히려 좋은 뉴스만 계속 터지고 자 이렇게 되면요. 총선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지지율도 잘 나와. 분위기도 좋아. 언론도 이제 그렇게 되면 나쁜 뉴스를 특히 많이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은. 민주당에서 이런 이게 난장판 같은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펼쳐지면은 그 뉴스를 또 많이 보내게 된다고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볼 때는 민주당 저거 쓰레기구나. 완전 그냥 개판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제 철회하는 거죠. 그럼 표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오른쪽으로 오겠죠. 자, 어쨌거나 이 상황을 보면은
민주당도 지금 난리, 개혁신당도 난리입니다. 난리가 아닌 것은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은 지금 안정세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모든 것이 다 수습이 됐어요. 수도권에서도 더 이상 이제 뭐 윤 대통령 보고 들이받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봅니다. 더 이상 이제 김건희 여사 뭐 그런 거 갖고 뭐 언급하면서 내부 총질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잦아들고 있다. 너무도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판에서는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이거 하나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지율이 어디서 왔느냐? 결국에는 일단 야권이 너무 형편무인 지경입니다. 저기가 완전 뭐 범죄 집단처럼 쓰레기처럼 되어 있는 그게 크고 그들이 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정부 여당을 상대로 발목 잡는 정치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태클 걸고 발목 잡고 딴지 걸고 그러면서도 온갖 추악한 어떤 범죄 혐의들 뭐 그런 면모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수십 건이에요. 거기 뭐 미투도 터졌다 하면 거기고 뭐 뇌물죄 터졌다 하면 또 거기고 전부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국민들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데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서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국민의힘 쪽으로 대세가 지금 쏠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대세가 쏠리면은 선거 결과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꾸 부정선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거를 이해합니다. 국민의힘이 어제까지 여론조사에서 5% 10% 이겼는데 선거에서 갑자기 많이 졌다? 그거 수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는 수사 요청이 들어가요. 재검표는 물론이고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선거판에서요. 특히 이제 이 노무현 이후를 쭉 보게 되면은 이 선거 지지율이 이렇게 확 뒤집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긴다니까요. 끝까지. 지금 지고 있었던 선거가 그렇게 4.15 같은 경우는 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크게 져버렸고 뭐 그게 나중에 부정선거처럼 보였지만 어쨌거나 그래 됐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기이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뭐 상황이 좋고 상태가 좋고 지지율도 좋고 잘 나온다 그러면은 끝까지 좋은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 약속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한동훈 효과는 아직 정점에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붐업을 이루면서 계속 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저쪽은 나쁜 뉴스가 많고 자, 국민의힘은 뭔가 안정된 뉴스가 많아지고 정책 이슈도 벌써 선점하고 있고요. 뭐 메가시티도 그렇고요. 수도권 뭐 여러 가지 정책 이슈 던지지 않았습니까? 뭐 지하철이라든가 경기도 지하철 그리고 뭐 분도론 경기도 남북을 또 가르는 이런 이슈들 그 밖에 또 뭐 의사 정원 이런 이슈들 그리고 또 이 2030 젊은 층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정책 플랜을 던지고 그랬었죠. 때문에 국민의힘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뉴스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저쪽은 계속해서 이제 싸움박질하고 뭐 그쪽 내분 터지고 뭐 그냥 치고받고 뭐 난리 나는 뉴스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탈당 소식도 많아질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지율도 좋고 뭐 그런 어떤 뉴스 자체도 뭐 이렇게 차이가 나고 뭐 전체적으로 상황이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들 상황을 보면요. 선거 여기 이제 개혁신당 이야기인데요. 선거운동 전체를 이준석 개인에게 맡기는 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요. 김종민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했네요. 이건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 국보위를 만들어 여기에 다 위임해 달라고 국회를 해산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말 이준석을 그 앞에 앉혀놓고 뭐 이렇게 좀 강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요. 이건 사실상 하나의 당이 아니죠. 말만 같은 당이죠. 벌써 이렇게 깨졌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겁니다. 합당 무산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따로 정리해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합당 무산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합당을 깰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준석으로서도 그렇고요. 이 이낙연으로서도 그렇고 서로 깨고 싶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대로 가면 이게 플러스 알파 효과가 없어요. 서로 이 조국에게 잡아먹힐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은. 이번에 이 꽃 이게 일부러 저는 그런 여론조사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김어준이는 성향적으로 봐서 조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이낙연이나 이쪽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꽃이 의도적으로 그런 뉴스를 그런 어떤 뭐 여론조사 결과를 뽑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게 팩트에 기반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가령 이대로 가게 되면 조국에게 먹힐 수가 있어요. 이 개혁신당이.
조국은 세력이 약한 것 같아도 어쨌거나 거기는 거기에 나름의 팬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세가 제3지대 대세가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대로 가면 서로 고사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준석은 자기를 지금 떠나고 있는 지지층을 잡기 위해서 스스로 깨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것이고, 이낙연은 이낙연대로 여기 지금 합당 효과가 지금 생기지 않고 이 꼬맹이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형국 아닙니까? 본전 생각이 간절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깨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낙연으로서도 깨는 게 좋은 게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요. 공천 못 받고요. 그 공천 파동 터지거든요. 그들을 흡수할 수 있는 집을 이 상태로서는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호남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가 먼저 탈당을 하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깨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겠지만 건수만 생기면 바로 탈당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김종민이가 하는 이야기 보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아주 뭐 가장 강한 반발 혹은 비난 발언을 한 것이죠. 전두환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에게는 전두환은 악마거든요. 악당이거든요. 그것과 동격화 시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합당 무산에 대해서도 따로 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분당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조홍천 최고위원도 최고위 직후에 뭐 못해 먹겠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혼잣말로 한탄하는 등 통합 후유증을 봉합하지 못한 개혁 신당의 분열 기류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런 어떤 판단을 우리 언론에서도 하고 있네요. 자,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그 밖에 이런 구도도 만들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 구도를 말한 사람이 없는데 이런 식이면요. 질이 멸렬한 제3지대, 질이 멸렬한 분탕, 공천 파동으로 지금 이 내분이 터지는 민주당, 이런 식이라면요. 국민의힘과 그 밖에 이런 구도로 갈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을 대본으로 삼고 그 밖에는 그냥 덜러리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야말로 엄청난 결과, 엄청난 압승 대승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거나 이것은 뭐 가장 큰 어떤 기대치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이 국민의힘에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요. 용산하고 국민의힘 간의 시너지도 막 터져요. 좋을 때는 좋은 일이 막 같이 생깁니다. 나쁠 때는 여러 가지도 나쁜 일이 같이 오고요. 그래서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조, 이 상황, 이런 어떤 분위기만 그대로 이제 몰아간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숫자를 맞출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이면은. 그리고 끝나기 전에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정선거 물론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기고 있으면 결국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고 있는 수치를 그 선거 결과로 못 뒤집습니다. 만일에 해킹이나 이걸 갖고 뒤집었다? 바로 어제까지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기고 있었는데 졌어? 그거 참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는요. 조중동을 포함해서 모든 언론이 난리를 칠 겁니다. 국민의힘도 당연히 아주 혁명을 하듯이 그냥 들고 일어날 거요. 때문에 그런 조작 세력도 말이죠. 여론조사 보고 다 그걸 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니까요. 지금까지는 모든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예. 이 차이가 극복된 적이 없어요. 때문에 지금 이기고 있으면 선거에서도 이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걸 제가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해야 알아들을까요?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